네, 유치권하고 저당권 잠깐 살펴본 내용 가지고 132페이지에 그 특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특성 네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부정성, 수반성 132페이지 성질 네 가지 나와 있습니다. 부정성, 수반성, 물상대성, 무슨 성? 불가분성. 그러면 거기 피담보 채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무슨 채권이요? 이 담보 물건 있는 채권을 그냥 손쉽게 얘기한다면 담보 물건은 유질저죠. 자, 담보 물건이 없는 채권과 담보 물건 있는 채권 종류는 두 가지. 담보 물건은 종류가 뭐뭐 얘기하는 거죠? 유질저. 그러면 이게 없는 순수한 채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없으니까 앞에다 말을 만들어 봅시다. 뭐라고 하면 될까? 없다. 없을 무자 써서 뭐다? 무담보 채권. 그럼 담보 물건이 있으면 있으면 뭐요? 그요, 담보 채권.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면요, 여러분들이 금방 이해가 되죠. 담보 물건 없는 채권과 담보 물건 있는 채권. 그러면 TV 보다가 여러분들 저축은행에서 번호 누르면 돈 대출해 준다고 나오죠. 그럼 무담보 대출이에요, 유담보 대출이야? 담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가 비싸다? 이자가 비싸겠죠. 그러니까 큰 금액을 빌려줄 때는 거의 담보를 붙여서 빌려주지 담보 없는 채권은 거의 없죠. 그러니까 무담보 채권, 유담보 채권 이렇게 쓰면은 우리가 용어를 익히는데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안 써요, 책에서는. 유담보 채권을 뭐라고 바꿔서 읽는다? 이거 갖다 이거요. 피담보 채권. 무슨 채권이요? 그럼 여기는 그냥 일반 채권이다 이렇게 쓴다니까. 무슨 채권하고요? 일반 채권과 피담보 채권. 그럼 보세요. 이렇게 쓰게 되면 여러분들이 금방 인식이 돼야 안 돼요. 전혀 감이 안 와요. 근데 제일 좋은 건 뭐다? 유담보 채권과 무담보 채권 이렇게 딱 쓰게 되면 그냥 딱딱 직관적으로 갈 수가 있는데 자꾸 말을 어렵게 만들어. 왜 자꾸 이렇게 말을 어렵게 만들까? 아니, 그래야지 그들도 먹고 살 거 아니에요. 그들이 누구요? 변호사. 우리는 웬만한 일 같으면 우리는 그냥 인간의 길을 가지 법의 길을 안 가려고 그래. 한국 사회에서는 웬만하면 뭐 안 가는데 법의 길을 안 가려고 그래. 그래 너 잘났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요. 툭 하면 전부 다 뭐예요? 거긴 소송의 세계야. 무슨 세계요? 모든 이야기 전부 다 소송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리 먹고 사는 거야? 변호사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피담보 채권, 일반 채권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피담보 채권 나오면 뭐다? 이제 바꿔 뭐라고? 유담보 채권. 그러면 이제 보통 말하는 채권은 뭐야? 담보 없는 채권은 무담보 채권을 뭐라 한다? 일반 채권. 그러면 이 채권 밑에 담보 물건이 붙어 있으면 우리는 채권이 주가 되고 담보 물건이 뭐가 되는 거다? 종관계로 들어갑니다. 무슨 관계요? 아니, 채권이 있어서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담보 물건 있잖아요. 그럼 질문할게요. 담보 물건 없는 채권 존재한다. 담보 물건 없는 채권 존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채권 없는 담보 물건은 존재할 수 있습니까? 아니, 채권이 있어야지 무슨 담보 물건이 붙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관계 있는 거예요? 이 채권이 뭐가 되고, 채권이 주가 되고, 담보물권은 뭐다? 종. 무슨 관계? 그러면 주가 소멸하면 종 자동적으로 소멸하지 않을까요? 대출 채권이 있어서 등기부에 저당권 여기다가 기재를 해놨습니다. 채권, 주, 저당권, 종. 저당권은 왜 반드시 등기해야 될까요? 이유는 채권, 저당권 갖고 있는 사람은 그 부동산을 점유를 해요, 안 해요? 점유 안 하니까 저놈의 부동산을 내가 담보로 갖고 있다는 사실을 어딘가 표시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디다가? 등기부에다가 저당권 기재해 놓는 거야. 그러니까 등록할 수 없는 것들은 저당권 설정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돈을 다 갚았어요. 자, 10억을 빌렸는데 이렇게 하다가 대출 이자 잘 내다가 채무를 다 갚았어요. 채무를 다 뭐 했다고요? 뭐 이거 3월 1일 날 빌리고 10월 1일 날 다 갚았어. 그럼 돈을 갚으면 등기부의 이 저당권은 자동 소멸한다. 아니다. 등기부에 이 저당권을 가서 뭐 해야지? 말소해야지 비로소 저당권이 소멸한다. 선택해 보세요. B나 C 둘 중 하나. 네? 지금 방금 전에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주인이 뭐 하면? 종도 뭐 한다? 옛날에 아주 오랜 그 역사 보면은 주인이 죽으면, 주인이 죽으면 종도, 살아있는 종도 그냥 같이 뭐 해버려요? 묻어버리는 그런 옛날 제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옛날에 뭐 순장이라는 뭐 제도 있었잖아. 그러니 옛날에 진시황이 죽을 때는 수많은 사람 같이 묻어지지 않았을까요? 진시황이 아주 그냥 그 독재 중에 독재를 쓴 왕 중에 가장 악독한 왕이야. 근데 그 왕이 좋은 게 뭐냐면 이 측량 있잖아요. 계량시킨 사람이야. 중국에서 세금을 거두려고 그러면 지역마다 이 길이가 같을까 다를까? 다 다를까? 이 셈법에서 다를 거 아니야. 그러면 어느 때 다르니까 그걸 통일시켜가지고 객관적으로 시킨 왕이 누구다? 진시황이 그걸 통일시킨 거예요. 또 유럽에서는 어디다? 프랑스 대형, 프랑스에서 뭐다? 메트법을 시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엔 거래를 하면 이게 이 들쭉날쭉 했을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럼 여기도 보시면 왕이 죽으면 그 관련된 그 알고 있는 비밀하고 애들 다 죽였을 거라고. 주가 죽으면 모두 죽는다? 다시 물을게. 언제 소멸해요? 아니, 지금 주가 죽었잖아. 최번째 주가 죽었잖아.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종도. 자동 소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부 떼봤더니 거기 저당권이 있다 해서 그 저당권이 반드시 살아있는 저당권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다? 매매를 하는데 보니까, 매수인 보니까 등기부에 저당권이 있으니까 이거 빨리 뭐 해라. 이거 뭐냐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인이 돈은 갚았는데 아직 뭐 하지 않고 있다. 말소하지 않을 뿐이니까 곧 말소해 줄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주가 죽으면 모두 따라 죽는다. 종도 따라 죽는 거야. 이렇게 하니까 또 생각하는 거야. 그래도 말소해지 소멸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의심푸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말소 등기하는데 돈 달라는데. 아니, 말소해야지 소멸한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까, 없을까? 이때 되는 게 아닐까. 그 원리를 설명할게. 만약에 이렇게 말소해야지 소멸한다, 이렇게 되면은,
이때 소멸한다고 여기가 if 여기가 맞다고 한다면은 이런 일이 발생해요. 채무자가 돈 갚을 날짜에 뭐라고 떠들까? 이때 소멸한다 그러면요. 채무자가 이렇게 버티게요. 뭐라고? 네가 등기 말소해 줄 때까지 돈 안 갚을 거야. 채무자가 뭐라고요? 아니 말소해지 저당권이 소멸한다는 뭐라 그런다? 채무자가 네가 등기 뭐 할 때까지 말소해줘야지 나도 뭐 할 거다. 그때 돈 갚을게. 동시 이행하자라고 항변합니다. 그러면 이때 소멸하게 되면요. 말소해 줄 때까지는 돈을 갚지 않아도 뭐가 아니라는 얘기일까? 채무불이행이 아니라는 거야. 그럼 은행은 뭐 먹고 산다고 그랬지? 이자 먹고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말소해 줄 때까지 돈 안 갚아도 좋다라고 뻗팅기게 되면 지울 때까지 돈 안 갚아도 뭐야? 지연이자가 안 붙는다고. 뭐가 붙는다고요? 서로 항변권이 있으면 무슨 권이 있으면? 네가 할 때까지 나도 못 주겠다라고 항변권이 있으면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뭐가 아니다? 채무불이행이 아니다. 지체가 아니죠. 그럼 뭐가 안 붙어요? 지연이자가 안 붙는 거야. 네가 뭐 할 때까지? 말소에 돈을 안 갚겠다라고 버팅길 권리가 있으면요. 돈을 안 갚아도 채불이 아니기 때문에 지연이자가 안 붙는다고. 근데 여기 언제 소멸하면? 말소하지 않아도 돈 갚으면 저당권은 자동적으로 뭐 한다? 소멸한다고 한다면은 등기 지어주는 것하고 돈 갚는 게 동생관계가 아니야. 동생이 아니라는 것은 돈 갚는 게 무슨 의무다? 선이행 의무라는 거야. 무슨 의무? 먼저 이행할 자가 돈 안 갚으면 뭐가 붙어요? 그 다음 날부터 이 지연이자가 붙는 거야. 은행에서 돈 제때 안 갚으면 계속 뭐 붙여요? 지연이자 붙이잖아요. 아니 과태료도 제대로 안 내면 또 뭐 붙여야 돼? 걸렸어. 좀 주차 좀 해보려고 동네에서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누가 또 사진 찍어서 그걸 또 올리더라고. 난 그것도 모르고 한 달 동안 계속 거기 한 3번, 4번 냈더니만 딱지가 4개가 따따따따 4개 나오는 거야. 알고 보니까 그 동네에서 그것만 찍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것도 신관보고 주나 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앉아가지고 커피숍 앉아가지고 그 앞에 불법 주차는 차만 계속 찍고 있어. 그 계속 그것만 올려. 그걸 뭐 몇백 개 했다 자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다음부터 거기 자리 안 되지. 왜? 되면 그것도 계속 시키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냥 어디 된다 그냥 돈 내는 그냥 돈 주차하는 게 낫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이게 무슨 관계가 아니야? 말소할 때까지 이게 이 동생 관계가 아니라고. 돈 갚으면 저당권 자동적으로 뭐 한다? 소멸하는 거야. 따라서 돈을 안 갚게 되면 그 다음날부터 뭐가 붙는 거예요? 그 은행은 뭐 먹고 사는 거예요? 지연이자. 이게 두 가지 무슨 관계가 아니다. 동생 관계니까 돈 갚는 게 뭐다? 선이행 의무야. 그래서 이 채무 변제면 저당권은 자동적으로 뭐 한다? 소멸한다. 그런 얘기. 아시세요? 그걸 무슨 성이라 한다? 부종성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성이요? 이게 전부 다 제목 싸움이에요. 제목. 부종성. 써볼게요. 종이 있죠? 그 위에 뭐가 있는 거예요? 주가 소멸하면 종도 뭐 한다? 아니 붙어서 부착돼서 같이 간다. 이게 무슨 성? 부종성. 주가 죽으면 종도 따라 죽는다. 이게 무슨 성? 부종성. 그럼 수반성은 뭐겠어요? 수반성은 주가 뭐 하면? 아니 주가 가면 종도 뭐야? 손잡고 가는 거. 그게 무슨 성이다? 그게 수반성이다. 그런 얘기야.
주 죽으면 종 따라서 죽는 게 부정성이고 주 가면 종 따라가는 게 뭐다? 수반성. 그다음 네 번째 거 불가분성 있죠. 무슨 성? 나눌 수 없다. 채권 전부 변제받을 때까지 전부 행사할 수 있는 게 무슨 성? 불가분성. 수리비 100만 원 나왔다. 수리비 60만 원 냈다. 40만 원 남았죠. 계속 뭐 할 수 있어요? 전체 유치할 수 있지 않나요? 저당권 10억 대출 받았습니다. 9억을 갚았어요. 잔액 얼마 남았죠? 1억. 그럼 저당권 전부의 효력에 미쳐서 전부 경매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잔액이 남아있는 한 목적물 전부의 효력에 미치는 것이 무슨 성? 불가분성. 그 다음에 하나 할 것이 물상대의성. 무슨 성이요? 물상대의성. 목적물이 뭐하거나 멸실 또는 뭐다? 훼손, 공영징수로 인해서 멸실되더라도 목적물 가치를 대표하는 변형물의 담보물권 효력이 미친다. 보상금, 보험금 등. 자, 거기 유치권은 무슨 성이 없다? 물상대의성이 없다. 유치권 무슨 성이 없다고요? 물상대의성이 없다. 우선 변제권이 있을 때 물상대의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다 한번 설명해 볼게요. 갑의 건물이 있다. A 점유하다가 뭐 하다가 자, 채권이 있어서 현재 무슨 권 행사 중? 유치권 행사 중. 이게 유치권 공식이죠. 유치권자 현재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갑이 자, 여기 채권이 있어서 뭐가 있어서 대출 채권이 있어서 B한테 뭐 설정해줬다? 저당권. 목적 부동산에 지금 뭐하고 뭐가 있는 거예요? 무슨 권하고? 유치권하고 저당권이 있습니다. 이 채권은 대출 채권 가지고 이 부동산 돼 있고 이 저당권은 등기가 돼 있는 거죠. 네? 근데 유치권은 무슨 사항이 아니다? 이건 등기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자, 이러고 있다가 이 건물이 화재가 났다고 합시다. 건물이 뭐가 났다고요? 화재가 났습니다. 유치권자 불 끌어갑니까? 불 구경 갑니까? 대답하세요. 여기 불 끌어가야 돼. 왜 불 끌어가야 돼요? 아, 지금 뭐 하다가 지금? 조명하다가 불 끌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살려면 불 꺼야 돼. 어떻게 합니까? 다음 저당권자 불 끌어가요? 불 구경 가요? 여기 뭐 하지 않아서 여기는 점유하는 사람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쪽은 뭐다? 불 구경하는 처지에 들어가는 겁니다. 차이가 다르는 거예요. 또 이렇게 얘기했더니 또 어떤 사람 또 댓글에다가 지금 불 났는데 지금 불 구경하는 말이 되냐고. 가끔 살다 보면 좀 이상한 사람이 있어 없어요? 아니 강의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또 누가 거기다 댓글에다가 아니 불 났으면 불 끄셔야지 불 구경이 말이 되냐고. 아니 이게 강의하기 위해서 한 거다 이게. 제가 이전에 강의하다가 소름 끼치는 일이 한 번 있었어요. 어떤 남자분이 오셔가지고 이 학원에서 자기를 너무 개무시한다는 거야. 그래서 아니 왜 학원이 개무시합니까? 했더만 아닙니다 교수님, 제가 이게 지금 한 5번 참다 교수님한테 상담드리는 거래. 아니 학원에서 뭘 개무시합니까? 물어봤더니 갑자기 핸드폰을 보여주는 거야. 여기 보시라고. 핸드폰에 나 얼마나 개무시하는지. 아무리 읽어봐도 없어. 알고 봤더니 그분이 뭐라는 줄 아세요? 옛날에 핸드폰에 문자 보면 이렇게 손가락 길 있잖아요. 이렇게
손가락 이게 있잖아, 이거. 중요 표시할 때 손가락에 표시한 거 있잖아. 자기한테 뭐 했다고? 손가락질 했다고. 중요 올 때마다 이렇게 표시하잖아. 그걸 보여주면 자기를 개무시했다고 저한테 얘기하는 순간 소름 돋는데. 그래서 정신이 약간 먼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오지 마시고 저 담당자한테 가서 얘기하시라고. 요즘 정상적인 아니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어제도 보니까 전철에서 무슨 소리 좀 줄여달라 했더니 뭐야? 소리 좀 줄였더니 갑자기 또 뭘 꺼내서 아니 보통 칼 갖고 다닙니까? 안 갖고 다닙니까? 그거 또 칼 해가지고 여러 사람 다치게 했잖아요. 그럼 제가 보기엔 그 사람 제정신 아니야. 뭔가 굉장히 뭐야 지금? 압박당하는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 정상인한테 소리 줄여달라면 보통 소리 줄여져 안 줄여져? 보통은 아니 크게 하지도 않지만 줄 수도 있거든. 근데 상태가 이상하면 계속 뭐 하면 안 된다. 얘기하면 안 돼. 눈빛을 보라고. 저 사람 정상인 아닌지. 괜히 말 한번 잘못했다가 못 당해서 복명당해가지고 물론 치료비 하겠지만 얼마나 공포스러운 거야. 여기서 강하게 한 거야. 결국은 다 타버렸어. 그러면 가만히 보니까 갑이 화재 보험을 들어놨더라 이야기야. 뭐 들어놨다고요? 화재 보험금이 있다 이야기야. 무슨 금이요? 화재 청구는 있을 거 아니야. 화재 보험 들어놨으면. 이때 이 화재 보험금의 저당권자는 무슨 자는? 저당권자의 목적은 이쪽은 무슨 변제가 있었습니까? 응? 무슨 변제? 어디 들어가는 우선 변제죠? 무슨 대금에 들어가는 우선 변제입니까? 경락대금에 우선 변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러면 이 경락대금이 뭐로 바뀌었다고 보면 되는 거야? 아니, 화재 보험금으로 바뀐 것뿐이다 이야기야. 이 목적 부동산 경매에서 경락대금에 들어가서 배당받을 권리가 있었는데 건물이 날아갔으니까 경락대금은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럼 이거 대신에 뭐가 존재한다? 그러면 이쪽으로 들어가면 된다 이야기야. 요거 대신에 이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걸 뭐라 한다? 무슨 대위? 응? 물상대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유치권자는 처음부터 무슨 변제가 없었어요. 응? 우선 변제가 없었기 때문에 경락대금에 들어가서 뭐 할 수가 없다. 우선 변제 행사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쪽은 무슨 대위가 안 되는 거야. 물상 대위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유치권은 뭐가 생명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럼 불타버리면 이게 없잖아요 지금. 그럼 다 유치권 없는 거지. 단지 뭐만 살아있는 거야. 채권 채무관 경우가 있지만 유치권 있을 때는 이게 무슨 채권? 유치권 있을 때는 이 채권이 무슨 채권? 유담보 채권, 피담보 채권이었었지. 아니 아까 제가 채권에 이게 붙어있으면 유담보, 피담보 채권이 있었잖아. 유치권 있는 동안은 이 채권은 무슨 채권이었다? 유치권 붙어있는 채권이니까 뭐다? 유담보 채권, 피담보 채권이었다가 건물이 전부 다 뭐가 나면? 없으면 이거 점유도 없고 이거 없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채권으로 바뀌는 거야? 이 채권이. 그냥 무담보 채권으로 바뀐 거야. 여기 저당권자는 채권 있다가 원래는 경락대금 들어가서 배당 받으려고 했는데 경락대금 대신에 뭐로 바뀌었다? 화재보험금 바뀌었으면 여기로 들어가서 배당 받으면 되잖아. 이런 걸 뭐라 한다? 물상대이상. 그래서 물상대이상 할 때 뭐다? 불 끌어가는지 불 구경가는지 보면 이게 딱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저당권자. 그러니까 토지에 담보대출 해줬다가 토지가 수용이 됩니다. 그럼 보상금으로 들어가서 뭐 하면 돼? 우선 변제 행사하면 된다. 그런 걸 뭐라 한다? 물상대이성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저당권자는
우선 변제가 있기 때문에 물상대의가 인정된다. 유치권은 우선 변제 인정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물상대성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33페이지에 3번 체킹하시고요. 133페이지 우측의 맨 하라는 부분에 유치권 성립 요건을 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거기 임차인의 그 2번 있죠. 보증금. 무슨 금? 보증금 반환 채권 가지고 유치권이 됩니까?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안 되는 이유. 유치권 공식 얘기해 보세요. 아니 먼저 뭐 하다가 점유하다가 그 물건의 지출 비용 상한 채권 가지고 유치권이죠. 보증금 뭐예요? 보증금은 아니 임차인이 보증금을 다 누구한테 주고 임대한테 다 주고 그 다음에 부동산 뭐 받아서 인도 받아서 뭐 하는 거야? 점유한 거니까 점유하면서 그 물건 지출 비용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뭐가 안 된다? 유치권 안 돼. 그러면 보증금 반환 채권 가지고 if 만약에 유치권이 인정된다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 지금 유치권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만약에 보증금 반환 채권 가지고 뭐가 인정된다면 유치권이 만약에 인정되잖아요. 무슨 일이 발생할까? 응? 그러면 주인이 아무리 바뀌어도 뭐 할 수 있어? 계속 점유하면서 쫓겨날 필요가 없잖아. 쫓겨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유치권은 물권이다, 채권이다. 자, 보증금 반환 채권 가지고 만약에 유치권이 인정된다면 혹시 점유하고 있다가 주인이 바뀌어도 계속 뭐 할 수 있어요? 유치권 행사하면서 계속 개길 수 있죠. 그럼 절대 쫓겨날 일이 없다는 얘기지. 그 무슨 법이 필요가 없어요. 특별법 필요 없는 거야.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그러면 보증금 반환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항변권밖에 안 됩니다. 동시 이행하자라고 뭐다? 항변권밖에 안 됩니다. 잠깐 뒤로 가보겠습니다. 책자 162페이지로 간다. (162페이지) 가시면 맨 꼭대기 제목이 뭐죠? 동시 이행 항변권이라고 적혀 있죠. 항변권이라고 적혀 있습니까? 그 항변권 들어가면 두 번째 박스에 명문 규정이 없는 경우 두 번째 박스 있죠. 첫 번째 점,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과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은 무슨 관계에 들어간다? 맨 위에 제목이 뭐예요? 동시이행하자라는 항변권입니다. 동시이행은 네 글자로 너 편, 나 편. 동시이행이 뭐라고요? 너 편, 나 편. 그게 동시이행이야. 너도 변제기, 나도 변제기. 그때 쓰는 말이 뭐다? 항변권. 항변권은 버팅기는 권리입니다. 네가 보증금 줄 때까지 나 목적물 반환 안 할 거야. 거꾸로 네가 목적물 반환할 때까지 나 보증금 안 줄 거야. 그러니까 서로 동시에 뭐 하자? 이행하자. 그게 무슨 권? 항변권. 질문합니다. 항변권은 물권이다, 채권 소속이다.
아니 여기 봐봐. 여기 점소, 지지, 전, 유질조 없잖아요. 그럼 여기 없으면 어디다? 항변권은 채권의 기능이에요. 채권 기능. 그러니까 유치권하고 비교되는 게 바로 뭐냐면 채권의 동시행 항변권하고 비교되는 거예요. 아까 채권 영어로 뭐예요? 오니 물권 올 항변권은 오운이죠. 주인이 보증금 줄 때까지 목적물 반환을 거절 항변권 임대인한테만 요구하는 거죠. 그러다가 뭐가 바뀌면 주인 바뀌면 새로운 주인한테 항변권 행사할 수 있냐고. 항변권이 뭐라고요? 영어로 그 사람한테만 주하는 거지 새로운 주인한테 항변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임찬이 살고 있다가 뭐가 바뀌면 항변권 갖고 있다가 주인 바뀌면 새로운 항변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무슨 권은? 유치권은 영어로 뭐야? 물건 오리니까 주인 바뀌어도 유치권 행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인 바뀌기 전까지는 항변권이든 유치권이든 관계없겠지. 근데 만약에 뭐가 바뀌면 주인 바뀌면 유치권은 계속 유치할 수 있는데 항변할 수가 없단 말. 쫓겨난다는 거야. 항변할 수 없으니까 쫓겨나니까 쫓겨나지 않도록 국가가 나서서 만든 특별법이 바로 뭐다? 주택 임대차, 상가 임대차. 원래는 처음에는 상가 임대차가 없었지. 처음 무슨 법 만들어서 주택 임대차 만들어서 보호해 주니까 상가 임차인들도 아니 우리는 임차인 아닙니까? 왜 보호해 달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나온 거야. 그러니까 보증금 가지고는 뭐가 안 된다. 유치권이 안 되고 보증을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다. 항변권 소속이 어디다? 그러니까 이렇게 놀다가 뒤집으면 뭐밖에 없어. 물권, 채권 얘기예요. 그래서 이 항변권은 쌍무계약의 특질이야. 쌍무가 뭐예요? 무가 두 개인 거. 매도인, 매수인. 그러면 쌍무계약의 특질이 뭐냐면 잔금하고 서류 줄 때죠. 잔금하고 등기 서류 줘야 되는 건 무슨 관계야? 뭐면 이거 동생관계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매수인 네가 뭐 줄 때까지 서류 줄 때까지 내 잔금 못 줘. 이쪽은 뭐야? 네가 잔금 줄 때까지 서류 못 줘. 무슨 관계? 그럼 동생관계에 들어가면 항변권이 들어간단 말이야. 항변권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채무를 뭐 하지 않아도 이행하지 않아도 뭐가 아니다? 이행지체가 아니야. 그러니까 항변권은 쌍무계약에서 나오는 특질이야. 그러니까 항변권 소속이 어디다? 채권. 여러분이 보는 데가 채권 소속이야 지금. 유치권 소속이 어디고? 그러니까 비교되는 거야 이렇게. 전세권하고 임차권하고 비교가 되고 또 뭐하고? 유치권하고 항변권이 비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보증금 가지고는 유치권이 안 되고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다. 항변권. 항변권 없으니까 주인 바뀌면 대항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주인 바뀌어도 대항할 수 있도록 다시 특별법에 의해서 근거를 가지고 주택 인도 플러스 뭘 갖추게 되면 주민등록, 이사 가서 전입신고하면 그 다음 날부터 뭐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133페이지 다시 돌아갑니다. (133페이지) 유치권 성립요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 가지고는 뭐가 안 된다? 유치권 될 리가 없죠. 그 다음에 3번에 부속물 색깔 칠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5번에 유입비 색깔 칠해 보세요. 부속물하고 유입비를 여기다 한번 해볼게요.
기존 건물이 있었다. 갑의 겁니다. 자, 허락을 받아서 중축을 하는 겁니다. 임차인이. 건물이 있었고요. 임차인이 허락받 증축합니다. 이때 이 증축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 9글자입니다.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 독립성이 없다.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 그러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은 법률 용어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구분 소유를 의미합니다. 무슨 소유요? 구분 소유. 즉, 네 글자로 이쪽이 무슨 소유다? 구분 소유가 아니라면 이때는 이 부분은 독립성이 없기 때문에 기존 건물에 뭐 한다? 기존 건물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합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 한다고요? 그 부합하면 이 전체가 누구 거란 얘기예요? 갑 거란 얘기예요. 소유자가 누군지를 먼저 결정한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기존 건물에 만약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존 건물에 뭐가 설정되어 있었다?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기존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면 이 기존 건물에 부합한다 그러면 이 중축 부분에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안 미친다? 효력이 뭐한다? 미칩니다. 그러면 저당권 실행돼서 경락을 받게 되면 경락인은 몽땅 다 취득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이때 부합한다 했을 때 이때 쓰는 용어가 뭐냐면 법률 용어로 부합했으니까 뭐다? 부합물이다 이렇게 한번 써보는 거예요. 무슨 물? 한편 독립성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독립성이 있으면 기존 건물에 부합한다, 부합하지 않는다? 부합하지 않는다 이렇게 쓰면 되죠. 그러면 이쪽에 소유권이 인정받아요, 안 받아요? 아니, 기존 건물에 뭐 하지 않으면 이 증축 부분 누구 거다? 을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기존 건물에 여기 뭐가 설정되어 있었다 한다면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한다면 증축 부분에는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칩니다. 즉 경락받으면 어디만 경락받는 거예요? 기존 건물만 경락받는 거지 증축은 못 가져갑니다. 누구 거 이거는? 이거 누구 거다? 을 거. 요거는 구분 소유가 안 되니까 이 전체가 누구 거고 여기는 독립성이 있으니까 여기가 따로따로한 얘기죠. 이렇게. 이때 쓰는 용어가 뭔지 아세요?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부속물이다. 이렇게 들어가요. 무슨 물이야? 부속물. 근데 그냥 뭐 부합물이나 부속물이나 그냥 글자상은 비슷하죠. 전혀 다릅니다. 부합물은 누구 겁니까? 네? 갑 거예요? 을 거예요? 갑 거예요. 부속물은 누구 거예요? 어? 부속물은 을 거예요. 을 거. 그럼 특징. 부합물 이런 경우에 그럼 을은 억울하지 않아요? 아니 계속 괜히 모여가지고 증축해가지고 남 좋은 일 시킨 거 아니야 지금? 그러면 을은 부합물은 을 게 아니고 갑 거지만 을은 이거
가치가 증가했어 안 했어? 그래서 의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걸 가는 거예요. 유익비 상환해 달라는 뭐가 발생한다. 응? 이게 발생하는 거예요. 무슨 채권? 유익비 상환 채권으로 해결합니다. 그러면 이 임차인은 지금 뭐 하다가 아니 이 부동산 뭐 하다가 이거 네? 부동산 뭐 하다가 점유하면서 이 관련된 채권이 있으니까 이거 무슨권 행사하면 되는 거야 이거 무슨 권 그러니까 요거 줄 때까지 나 요거 뭐 하겠다 계속 하겠다 이 얘기 이렇게 해서 해결하면 돼. 그럼 미안하지만 이 증축 부분은 누구 거다? 갑 거. 여기는 부속물이 누구 거죠? 울 거죠? 그럼 부속물은 을 소유 아니에요? 무슨 소유? 을 소유. 그럼 나중에 을은 어떻게 하느냐? 임대차 끝나고 나서 나갈 때 그럼 부속물 네가 사라. 이렇게 하고 나가면 돼. 뭐라고요? 부속물 뭐다? 매수 청구권 행사하고 나가면 돼요. 저거 내 건데 내가 못 들고 나가니까 네가 사. 주인이 yes, no 선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어. 무조건 사야 돼. 무조건 뭐 해야 된다고요? 사야 돼. 그러면 부속물 가지고 이게 유치권이 될까 안 될까? 이건 안 돼. 왜 안 돼요? 자신이 무슨 자이기 때문에. 유치권은 자기 물건이 아니고 무슨 물건? 남의 물건을 점유하다가 발생한 채권.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풀어간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기존 건물 허락 증축받은 경우는 이게 어딘가 있는지 모르겠네. 여기 없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임대차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유익비 가지고는 뭐가 가능하지만 맨 밑에 유치권이 가능합니다. 근데 뭐는 안 된다. 부속물 가지고는 뭐가 안 된다. 유치권이 안 됩니다. 그러면 거기 이제 논리적 설명은 그렇게 하는데 1번 제목은 권리금이죠. 무슨 금? 유치권 되는가 안 되는가. 근데 두 번째는 뭐죠? 보증금. 유치권 되는가 안 되는가. 세 번째는 뭐죠? 부속물 가지고 유치권 되는가 안 되는가 이런 게 또 있고. 네 번째는 네? 주인의 배신 행위로 발생하는 손해배상 채권이 있으면 유치권 되는가 안 되는가 그런 문제고. 마지막에 뭐죠? 필요비하고 무슨 비 가지고 유치권 되는가 이거 묻고 있는 거죠 지금 거기. 그러면 이거 이제 공식을 대입해 가지고 점유 채권 유치권 맞으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잘 보시면 만약에 그냥 재미삼아서 하게 되면 여기 권리금 가지고는 유치권이 된다 안 된다. 보증금 가지고는 유치권 된다 안 된다. 부속물 가지고는 유치권이 된다 안 된다. 손해배상 가지고는 이건 임대차 얘기한 거예요. 유치권 된다 안 된다. 근데 여기 무승호 가지고는 유치권이 된다 안 된다. 지금 제가 박스 쳤죠. 왜 쳤을까? 아니 글자를 봐봐. 글자를. 그렇지. 글자가 맞으면 되는 거예요. 손하고 글자가 안 맞잖아. 이 글자가 안 맞잖아. 글자가. 이렇게 해도 해결할 수 있어. 그래서 무슨 비 가지고?
임차인의 필요비 가지고 무슨 권 행사할 수 있다? 유치권 가능성이 들어간다. 네, 그래서 그 내용을 설명드렸고 134페이지 가보겠습니다. 134페이지. 그런데 6번에 두 번째 표시되어 있죠. 맨 꼭대기에 2번이 두 번째 당구 표시되어 있죠. 건물 임차인이 임대차 관계 종료 시 건물을 원상으로 복구. 키워드가 원상 복구예요. 맨 꼭대기에 원상 복구. 맨 꼭대기 6번 두 번째 중요 표시에 원상 복구 단어 보입니까? 원상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명도하기로 약정한 거 가로치고 건물의 원상 복구 약정. 건물에 지출한 필요비, 유익비 또는 필요비 상한 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한 취지의 특약. 이 특약은 유효. 그러면 임차인은 유치권 주장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보세요. 유익비 가지고는 뭐가 인정된다? 유치권 됩니다. 그러나 계약서에 만약에 뭐라고 적혀 있으면 원상 복구 특약 들어가 있을까 없을까 보통. 그럼 필요비 유익비 지출한 다음에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 규정이 강행 규정 아니고 무슨 규정? 임의 규정. 그래서 필요비 유익비 인정이 되더라도 원상 복구가 들어가면 이 청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포기 특약. 그러면 주를 포기하는 것은 뭐도 포기하는 거예요? 종도 포기. 그러니까 원상 복구가 없는 그런 경우는 필요비 유익비 가지고 뭐가 가능하지만 유익비, 유치권 돼요. 근데 원상 복구 보통 들어가 안 들어가? 아니 보통은 들어가지 당연히. 그럼 원상 복구 특약 들어가 있을 경우는 필요비 유익비는 뭐 하는 거다? 포기하는 특약이야. 특약이 유효한 거니까 주를 포기한다는 것은 뭐도 포기한다는 거예요. 종도 포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 포기면 종도 포기라는 거 하나 보충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4번에 1번 볼게요. 물건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피고의 유치권 항변이 인용되는 경우 주인 바뀌었을 때 지금 갑의 을이 채권 있어서 점유하면서 지금 무슨 권 행사 중? 자, 갑이 소유자 점유업죠. 팝니다. 병한테 팝니다. 새로운 소유자입니다. 주인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법원에다가 소를 제기합니다. 소임을 반환 청구 소송. 그러면 이 사람이 소임을 반환 청구 소를 제기했을 때 그러면 소를 제기하면 을이 뭐가 되죠? 피고가 되고 이쪽은 뭐가 돼요? 이때 피고가 말을 하지 않습니다. 뭘 주장하지 않으면? 유치권을 주장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원고, 전부 승소가 되겠죠. 유치권 있는 사람이 법원에 와서 유치권을 주장하지 않게 되면 판사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 원고, 전부 승소예요. 그러면 이자가 법원에 와가지고 유치권을 주장합니다. 존경하는 판사님, 이래서 제가 유치권 행사 중입니다. 법원에서 맞네요. 그러면 원래 어떻게 돼요? 원래 아니 이 병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럼 원래 무슨 판결해야 돼요? 원고, 전부 패해서 판결하는 게 원래 맞아요. 근데 판사는 원고, 전부 패해서 판결을 하지 않고요.
어떻게 한다? 둘 불러다가 서로 상환하라. 상환급부 판결. 너는 이 사람한테 뭐하고? 돈을 갚으면 얘가 만약에 돈을 갚게 되면 너는 목적물 반환하라. 뭐하라? 상환급부 판결. 이걸 뭐라 한다? 원고 일부 승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가로 1번 잘 읽으시면 끝에 뭐라고 돼 있어요? 물건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피고의 유치권 항변이 인용된다면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 변제와 상환으로 물건 인도를 명해야 된다. 이게 무슨 판결? 상환급부 판결. 또는 뭐라 한다? 원고 일부 승소. 다음 가로 2번 유치권자는 채권 변제를 받기 위해서 유치물을 뭐 할 수 있다? 경매 칠 수 있다. 그러나 경매하더라도 우선 변제권은 없습니다. 따라서 아까 무슨성이 없었다? 물상대의성. 기억나세요? 유치권 저당권이 있다가 건물이 화재가 나면 유치권자는 점유하다가 뛰쳐나와서 뭐 해야 되고? 불 끌어가야 되고 저당권자는 불구경. 그래서 변형된 가침을 보험금이 있어도 유치권자는 입장을 못해요. 입장권이 원래 없기 때문에. 네, 저당권자는 입장할 수 있었다. 무슨 성? 물상대의성. 자, 3번에다가 별표해 보세요. 유치권자는 경락인에 대하여 피담보 채권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 목적물 부동산 인도를 거절할 수 있을 뿐 인도 거절이 바로 유치권 행사죠. 그러나 피담보 채권 변제는 뭐 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고 되어 있네요. 갑, 건물에 대해서 을이 점유 중 발생한 공사대금 채권 때문에 유치권 행사 중. 공사대금은 10억입니다. 그런데 타인, 제3자 병이 이 건물을 경매 칩니다. 뭐 친다고요? 경매 쳐가지고 경매가 돼가지고 새로운 정이 나타났습니다. 정이 경락대금, 자 싸게 샀어요. 네, 1억에 낙찰받아서 정이 소유권 취득한 겁니다. 새로운 경락인입니다. 그러면 이 유치권은 보통 이제 정확한 것은 네, 당연히 압류 전 유치권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압류 전 유치권 갖고 있다가 제3자가 경매 쳐가지고 새로운 주인이 나타났다 이야기죠. 따라서 정이 법원에다가 소유물 반환청구권 소송 제기해서 을이 무슨 권 주장하지 않으면 이쪽이 전부 승소. 유치권 주장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 이 채무 변제하게 되면 목적물 인도하라. 무슨 판결? 상환급부 판결 할 겁니다. 그럼 이와 같은 경우에 보세요. 을 질문합니다. 을은 새로운 주인한테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선택해 볼까요?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근거를 대세요. 뭐죠? 근거가 뭐죠? 아니 올 유치권 이 사람한테 행사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잖아. 그러니까 새로운 경락인한테도 유치권 하면서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두 번째 질문 들어갑니다. 공사대금 채권 10억 채권 있네요. 뭐라고요?
새로운 경락인한테 10억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선택해 볼까요? 채권 영어로 only 누구? 없습니다. 이 뜻은 경락인이 갑에 10억 채무까지 안고 간 건 아니죠. 유치권 붙은 것을 산 거지. 만약에 행사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 만약에 행사할 수 있으면 이 정은 빚쟁이죠. 그러면 정의 또 다른 만약에 토지가 있으면 이거 뭐 해가지고 압류 쳐가지고 이거 받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니 말이 안 된다는 거야. 다시 읽어보세요. 가로 3번 유치권자는 경락인에 대해서 피담보 채권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 목적물인 부동산 인도를 거절할 수 있을 뿐 유치권 행사할 수 있을 뿐이지 피담보 채권 변제는 뭐 할 수 없다. 청구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유치권은 물건이니까 올이고 채권은 영어로 뭐니까 on이니까 돈탈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정의 와서 이제 해결하죠. 을한테 얼마 주면 너 이 유치권 풀 거야. 이쪽에서 얼마를 요구할까? 10억 줘야지. 그럼 뭐라 그럴까? 정의. 그래? 그러면 계속 유치해. 계속 유치해. 다시 1년 뒤에 물어봅니다. 얼마 주면 풀 거야? 10억이면 안 되니까 뭐야? 9억 줘! 그러니까 뭐라고 이쪽에서? 계속 유치해. 평생 뭐 하다가 죽어라. 그래서 여러분들 곳곳에 무슨 양평 이런 데 가면 가끔 보면 멋진 곳에 건물이 올라가다가 콘크리트 남아있는 경우 많잖아요. 대부분이 그게 뭐다? 유치권 행사에다가 죽은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걸 딱 보는 순간 저거 가서 뭐야 이게 그걸 딱 봐가지고 사업성이 있는 게 딱 판단하는 사람들은 가서 그 건물을 뭐 해가지고 사가지고 거기다 딱딱 해가지고 딱 해가지고 파는 사람도 있을까 없을까? 있어. 근데 보통 사람은 그게 안 보여. 곳곳에 유치하고 있다가 흉물처럼 남은 건물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경락받을 때는 정의 임장활동해서 을한테 가서 합의를 해요. 너 얼마 주면 유치권 풀래? 그래서 야 좋다. 내가 5억만 주면 내가 풀게. 그러면 이거 받아서 이 사람은 해결하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이런 유치권 붙은 부동산을 받아서 잘 해결하게 되면 이것도 대박 칠 수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 골프장도 유치권 행사하더라고. 아니 그 공사를 열심히 해가지고 나중에 문 대문 앞 그 현관 큰 입구 있잖아. 유치권 행사 중에 돼 있어. 그게 분명히 무슨 채권 때문에. 그래서 만약 그런 부동산이 뭐로 넘어오면 경매로 넘어오게 되면 거기 관심 있는 사람들은 경락 받을 거라. 유치권. 그러니까 경락인은 새로운 주인한테 유치권 가지고 행사하실 분이 돈 달할 수는 없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영어 올하고 뭐다? only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3번. 자, 그 정도까지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유치권의 특징은 뭐다? 여러분들이 안고 갈 수도 있고 털고 갈 수도 있습니다. 유치권이 있다 하더라도 아까 얘기했습니다만은 압류 이전 유치권만 여러분들이 안고 들어갑니다. 압류 이전 무슨 권만 유치권만 여러분들이 안고 들어가는 거고 압류 이후 유치권들은 전부 다 삭제가 됩니다. 그게 대부분 판례 태도입니다. 유치권은 무조건 가져가는 게 아니고 어디 기준? 압류 기준 이전
정상적인 유치권만 안고 가는 거고 압류 이후 유치권은 털고 가는 거야. 그러면 이 채권자들 전부 다 또 뭐라고 또 우게 될까? 압류 이전이 우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면밀히 조사해서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치권 얘기했습니다. 네,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